저한테는 생존 이거였어요. 생활, 학업, 여행 카테고리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월마트랑 타깃이 최고. 그게 이 말입니다. 아이 기르거나 마음을 비우세요. 살 때마다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메가버스 타나 봐라 이래. 그래서 나의 성적은? 네, 오늘은 교환학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국과 가족을 떠나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제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잘 즐기고 잘 생활하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거든요. 교환학생 파견을 앞두신 분들 또 앞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노하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교환학생 적응 노하우를 생활, 학업, 여행 카테고리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적어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참고할 만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머물고 있었던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100% 이거는 개인 의견,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언급할 특정 상호나 브랜드 등등은 광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노하우입니다. 이걸 의식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 기숙사에 살았는데 찾아보시면은 기숙사보다 자취방에 더 싼 지역이 있다고 해요. 비용을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숙사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미국의 모든 지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치안 문제나 여러분 안전을 생각하셔서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공강 때 낮잠 잘 수 있고 주거에 필요한 베개랑 침대 시트, 옷걸이 이런 거는 저희 CUA 국제팀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학생이 기부한 것을 제가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이불이나 식기, 그릇 이런 거는 기부품에 없어서 제가 가서 샀는데요. 처음에는 베드앤베스라고 거기서 처음엔 샀다가 바로 맞은편에 타깃이라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가서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타깃이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환불하고 다시 타깃 가서 다 샀습니다. 월마트, 타깃 이런 대형마트들이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먹는 거는 학생 식당에서 먹는 그 밀플랜이 너무 비쌌어요. 뷔페식이긴 한데 한 끼에 점심 15불, 저녁 19불 한국 돈으로 치면 2만원이 넘어가는 손을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마트에 가서 시리얼, 샐러드, 식빵 이런 걸 사서 주로 만들어서 먹었고 월마트, 타깃, 세이프웨이 이런 데 많이 갔고 이런 데는 이제 이마트랑 롯데슈퍼 같은 느낌이죠. CVS나 월그린 같은 가격이 조금 그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마트랑 타깃이 최고. 그리고 또 학교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후에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강연도 듣고 끼니도 해결하고 일석이조로 그렇게 했는데도 먹을 게 없다. 그럼 이제 저는 밀플랜 가서 결제해서 먹곤 했는데 장점이 포장이 가능합니다. 한 끼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뷔페식이다 보니까 또 담아서 포장해서 다음날 뭐 아점으로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밖에서 이제 사 먹어야 될 때는 서민 음식이 있어요. 치폴레, 뭐 판다 익스프레스, 타코벨 뭐 이런 거 한 $10 안팎이에요. 한국에서 서민 음식 하면 뭐 국밥 이런 거 6,000원 이런데 여기서는 국밥이 뭐 $15. 여기서는 황제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식이 그립잖아요. 그러면 한인마트로 저는 갑니다. 북창동 순두부 스프가 있고 비빔장이 있고 두부랑 곤약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사와가지고 두부랑 순두부 스프랑 해서 하면 그게 순두부찌개. 비빔장이랑 곤약면이랑 샐러드거리 비빔면 그렇게 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옷 입는 거 저는 이제 가을학기 파견 가다 보니까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까지 필요했는데 계절별로 종류별로 필요한 거 딱 한 가지씩만 챙겼어요. 왜냐면 캐리어의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저는 여행 가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한데 저한테는 생존 이거였습니다. 찍은 사진들 보면 맨날 똑같은 재킷 입고 프리스 입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는 포멀하게 갇혀 입고 가는 학교 행사들도 종종 있어요. 정장 느낌 나는 그런 거 한 벌씩 또 챙겼고 신발도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약간 포멀한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통신 중요하죠. 저는 이제 민트 모바일이라는 걸 썼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알뜰폰 같은 겁니다. T모바일이라는 그 회선을 가져다 쓰는 그렇다고 뭐 통신이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고 전화가 진짜 안 터지는 곳이다가 아닌 이상 통신은 불편함 없이 잘 됐다. 저는 이걸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eSIM으로 설치해서 왔습니다. 현지에 와서 유심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eSIM이 편하잖아요 요새. 무제한 요금제가 3개월에 90불 첫 3개월 이후에 3개월씩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120불 정도. 지하철, 택시, 버스 이렇게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지하철, 메트로를 많이 타고 이동했고 애플페이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다니니까 편리했습니다. 가격은 2불부터 시작되는데 거리랑 그 출퇴근 피크 때는 또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비쌀 때는 뭐 6불까지도 올라가고 버스도 2불씩입니다. 근데 배차 간격이 상당한 노선도 있고
구글맵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구글맵이 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좀 가급적 좀 피해 다니고 싶었던. 택시는 우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우버보다는 리프트라는 걸 많이 썼어요. 앱으로 부르면 이제 선결제를 합니다. 근데 그 요금은 그 가격 그대로 결제를 하게 되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게 그래도 8점 몇 불? 9불? 뭐 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기본 요금이 뭐 이제 올라가지고 5,000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 택시비 참 싸구나, 오를만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했습니다. 계좌는 저는 이제 미국 도착하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1,500달러 잔고가 없으면은 매달 계좌 유지비 12불씩인가 이걸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세 미만은 계좌 유지비가 면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차피 잠깐 있을 거긴 한데 뭐 계좌 유지비 걱정 없이 그냥 뭐 웰스파고나 PNC 뱅크 이런 데는 계좌 유지비 자체가 없다고 해요. 학생들은 또 그 계좌 유지비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잘 알아보셔서 계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폰 유저라면 애플페이 꼭 쓰세요.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온캠퍼스 잡, 알바처럼 학교 안에서 근로하는 건데 알아보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최종적으로는 안 하게 됐는데 미디어 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비들 대여해주고 조교 같은, 미국은 시급이 되게 높구나 이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6불이었어요 시급이, 워싱턴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자르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기르거나 마음을 비우세요. 비용도 일단 35불에서 45불 이 정도 했고, 저도 처음에는 이 머리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는 약간 해탈을 하게 됐는데, 근처에 한인타운이 있다면 거기 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러지 않다면은 동양분이 운영하시는 곳을 가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간 곳이 학교 앞에 그냥 좀 35불밖에 안 하길래 그냥 갔는데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싹 보니까 싹 다 흑인이야. 우리 학교 근처가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인생 무상. 그게 이 머리입니다. 그 다음 지금 좀 많이 길러가지고 운동, 미국은 학교 헬스장 시설이 최고입니다. 어느 주립대 시설은 진짜 태릉 선수 좀 뺨친다 이런 얘기도, 그리고 헬창들의 천국입니다. 운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천국일 겁니다. 나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라우라, 미안하다. 한국 가서 열심히 할게. 그리고 기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 그거 덕분에 매주 블로그 업데이트 잘 했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조씨 영상도 제가 꾸준히 만들려고 했고, 아직도 영상이 한 무더기 남아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나. 칭찬 여러분 서로 많이 해주세요. 미국 친구들은 칭찬 되게 관대하고 익숙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후드 뒤집어 쓰고 그냥 수업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되게 트렌디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거의 자다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죠. 옷 맘에 들어 이렇게 칭찬해줬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한 번은 칭찬 챌린지 한 번 한 적 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I like your jacket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I like your hat 이랬더니 I like your shoes, I like your pants 계속 이렇게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제가 한마디 I love the way you dress 이랬죠. 자, 이제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학, N9라는 화상 영어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스픽이라는 앱 깔아서 계속 말하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현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들이 쓰는 말을 듣다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을 외웠다가 이제 기숙사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젠가 꼭 한번 써먹으면 그거 이제 진짜 내 거. 발음은 최대한 굴리세요. 오늘 뭐 하냐 그래가지고 나 오늘 그 퀴즈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퀴즈? 이래가지고 아니 퀴즈 말고 퀴즈 이러니까 퀴즈 계속 이러는 거. 그래서 난 놀리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아니 quiz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quiz 발음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아메리카노 좀 더 굴리고 막 괜히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발음을 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어플, 오터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 같은,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떠서 듣는 게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걸 생성된 글자를 보고서 나중에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마리라는 문법 교정하는 프로그램이죠. 컴퓨터에도 깔 수 있고 핸드폰에도 깔 수 있고, 휴대폰 문자 칠 때도 교정이 바로바로 됩니다. 외국 친구랑 이제 DM 주고받을 때도 영어 표현, 문법을 또 배워나가는 거죠. 저는 5과목 14학점 했는데요. 보통은 12학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2학점 정도 추천드리고 싶고, 사전에 실러버스를 잘 보시고 퀴즈나 과제나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에타 이런 거에서 이제 강의평 찾아보고 하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Rate My Professo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미국 전 대학의 강의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은 찾아보시고 미리 꿀강인지 헬강인지. 학점은 제 생각엔 한국보다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좀 A를 안 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미국은 좀 A를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제랑 퀴즈 하라는 거 다 하면은 좀 성적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마지막 기말 리포트를 내고 저는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하고 여행을 가 있는데 교수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 피드백 바탕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하면은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겠다. 진짜 여행 중에 울면서 고쳐서 냈고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적은 올 A, 마이너스 하나 있지만. 수업 시간 때는 눈치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수업에서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시선이 많이 느껴졌고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거나 발표를 하더라도 내 영어가 서투니까 쟤네들이 날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압박이 막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러고 그냥 막 했는데 그냥 괜찮았고, 오히려 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한테 메일을 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 메일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한 교수님당 거의 평균 50건 정도? 계속 소통하면은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여행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학기 중에 여행은 학사력을 보시고 공휴일 체크하신 다음에 여행 갈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개강 전, 종강 후 이때도 여행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여행할 사람을 여러 명 구하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래야 이제 엠빵할 사람이 느니까요. 차를 렌트하더라도 둘이 하느냐 셋이 하느냐는 차이가, 저는 이제 주로 혼자 다니거나 둘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더 편했던 것 같고, 비용 부담은 조금 더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아끼자. 숙박에 대해서는 호스텔이든 호텔이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평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아고다를 이용했고 hotels.com이나 booking.com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무조건 7.0 이상을 제 기준으로 삼았고, 구글맵 평점과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슷하면은 그건 신빙성 있는 거고, 평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싼 데는 저는 이제 도미토리 기준에 1박에 25불도 받고요. 비싼 곳은 특히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 도미토리는 아무리 싸도 제 기억에 65에서 70? 호텔은 제일 쌌던 곳이 1박에 인당 60불? 비싼 곳은 제 기억에 뉴욕에서 인당 100불? 그때 성수기여가지고 진짜 제일 비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교통이죠. 먼저 버스. 저는 이제 메가버스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참 요물입니다. 이거는 진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실려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주 편하진 않고, 교통 사정, 또 회사 사정에 따라서 버스가 오버부킹도 있고 제때 도착 안 할 때도 있고 문제가 참 많은데, 그래서 탈 때마다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메가버스 타나 봐라 이래놓고 다음에 또 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제일 싸니까. 워싱턴, 뉴욕 편도가 한 40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미리 예약하면 쌉니다. 그 밖에도 그레이하운드, 플릭스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메가버스밖에 안 타봤어요. 제일 싸니까. 기차는 암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고, 뉴욕 워싱턴은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싼 걸 잡으면 한 30불대 잡을 수 있고, 저는 그때 한번 임박해서 했더니 한 60 몇 불? 좀 덜컹거림이 있다는 평도 있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자리도 넓고, 비행기는 국내선이 되게 싸요. 스카이스캐너 많이 이용했고, 스킵, 러그드, 호퍼 이런 것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스피릿 항공, 프론티어 항공, 또 사우스웨스트 이런 데 있는데 주의해야 되실 게 이제 배낭을 하나만 들고 타야 됩니다. 기내 수화물도 요금이 붙는 이런 저가 항공사들. 그 다음 차 렌트. 미국은 이제 넓기 때문에 어느 도시 여행을 가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진짜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렌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허츠 주로 이용했고, 큰 렌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지도라고 이제 허츠를 연결해주는 국내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허츠 본사 거랑 여행과 지도랑 이렇게 비교했는데 가끔은 여행과 지도가 더 쌀 때가 있어가지고, 물론 더 싼 렌트카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시에 대처가 좀 미흡할 수 있다라는 걸 봐가지고 보험 옵션은 다 하는 게 좋고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빌리는 데에 보험 포함해서 하루에 50에서 13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었고, 근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렌트 값은 싸집니다. 최근에 LA에서 렌트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3일 렌트 가격이랑 일주일 렌트 가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렌트를 했죠. 근데 이제 만 24세까지는 영 드라이버 피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카의 모티브가 된 집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로 빌리는 건데요. 이것도 대학생 할인 받으면 시간당 7불에서 9불 정도, 일반으로 빌리면 11불에서 15불까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코스트코 이런 데 이제 장 보러 갈 때 집카 빌려서 몇 시간 이렇게 이용해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 교환학생 노하우를 생활, 학업, 여행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시거나 파견을 앞두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